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악에 맞서는 전쟁은 동족 상잔과 거짓말, 모든 형태의 폭력, 무기의 확산과 암시장에서의 무기 판매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정말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인지 아니면 암시장에 무기를 팔기 위한 상업전쟁인지 항상 의심이 남는다. 전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는 금융과 경제의 왜곡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소비만 하는 존재쯤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소비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보물과 같은 연대성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금융과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로 자애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은 첫 라틴계 교황이신 프란체스코 성하께서 말씀하신 어록들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조합원 DJ, 조합원 DJ. 조합원은 한자로 된 우리말이고요. DJ는 영어군요. 그죠? 예.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멋있고 간지나고, 예? 한국말도 되고, 어제 한글날도 지났는데, 그럴까요? 국민TV 마당새 노래꾼 손병입니다. 뭐 이런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했습니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천주교 시국선언도 바티칸과 사전 상의라는 제목의 기사죠. 매일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 오프닝 멘트와 오프닝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사 검색입니다. 집에 배달되어지는 신문과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갖고 뭔가 좀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는데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방송 직전까지 계속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참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자의 심정이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았어요. 눈에 띄더라고요. 프란체스코 교황의 여러 행보들, 파격적인 행보들을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오늘의 기사는 그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라틴 계열의 첫 교황이 아닌가 싶어요. 유럽 대륙에서만 교황이 선출됐잖아요. 교황은 원래 성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260대 교황이래요, 지금이. 그러니까 2000년이 좀 넘는 이런 세월에 266명의 교황이 선출된 겁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선출됐다기보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 76살이라고 하죠.
취임한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됐어요. 3월 13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분이 이제 독일계였나요? 하여튼 이분이 살아있으면서 그만두신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거나 뭐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만두면서 교황으로 선출이 되셨죠. 이탈리아계 이민자래요.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철도 노동자의 아들, 아르헨티나의 대주교.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대주교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대주교 관저 의리의리한 데 머물지 않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하고요. 직접 식사 준비하고 운전사가 딸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이런. 교황이 된 다음에는 전용 방탄차를 물리고 내가 만약 교황으로 선출되더라도 교황을 축하하기 위해 로마로 여행하지 말고 대신에 그 돈을 가난한 이에게 기부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거 왜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그 앞에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축복기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한 번이라도 이 교황, 성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운집하잖아요.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라라는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또는 바오로 6세 뭐 무슨 23세 이런 식으로 교황 이름이 붙잖아요. 칭호가. 이것은 전임 교황이나 또는 성인들의 이름을 따갖고 그들의 뜻을 잇겠다라는 의미가 큰 건데 프란체스코 교황은 1세, 2세가 붙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1세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어떤 분이 프란체스코를 쓴다면은. 근데 이 프란체스코는 누구냐면 1209년에 서기 1209년 작은 형제회라는 카톨릭 최초의 수도회를 설립한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살았던 평생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한 성인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의 그러니까 수호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방탕하게 살았는데 20살이 회심한 뒤에 모든 재산을 버리고 평생 수도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1979년에는 국제생태학협회 제청에 따라서 생태계 수호성인으로 지명돼서 선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왜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셨냐면 그 전원 일치제로 이렇게 선출을 하잖아요. 교황은. 그래서 일치가 되면은 그 굴뚝에 무슨 색깔 연기를 나게 이렇게 연기를 피워 올림으로써 선출이 됐음을 알리는데 선출된 직후에 아무튼 그의 동료 추기경이었던 클라우디오 우메스 브라질의 대주교래요. 이분을 안고 축하하면서 이분이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세요라고 그랬대요. 그럴 때 번뜩 떠올랐답니다. 아, 프란체스코 해야 되겠다. 예. 이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삶의 길을 찾아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다가 떼죽음 당하는 그러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위한 그런 추모의 의식 이것을 교황 선출된 이후에 첫 행보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절 강론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했대요. 노예노동 철폐, 이윤의 탐욕 비판하고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참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노예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런 노예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반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창조하고 일하고 존엄을 지킬 능력을 주셨다. 수지타산을 맞추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하느님에게 반하는 일이다. 라고 일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멘트에 제일 처음인 것처럼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 개입의 본질을 상업전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죠? 그러니까 암시장에 무기를 팔기 위한 상업전쟁인지 의심이 남는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라는 그런 이야기.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고. 예. 기독교 정당 만들어 갖고는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즘 한국의 가톨릭 시국 선언들 보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수백 명의 그 신부님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가톨릭 신자들이 따로 촛불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요. 이것도 바티칸과 사전 상의한 결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캐톨릭은요, 부패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보내주겠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면죄부 파리를 한 교황도 있었죠. 바로 레오 10세입니다. 이 레오 10세는 그렇죠. 레오 10세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으로도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이것을 본 뚜껑 열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리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다는 의미, 이런 개신교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인도 아니죠.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정한 종교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 세상을 외면을 하고 특히 가난하고 억압당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종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 양반 천주교인인가 특정한 종교를 지금 설파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가 됐던요. 어떤 종교인이 됐던 가난하고 억압받고 하는 이런 분들을 옹호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가진 자들, 억압하는 자들,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종교라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손뼉을 쳐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미담 사례를 알려주시면 방송을 할 용의도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첫 곡은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어요. 가입하신 분이 계시군요. 성남시 수정구 태평 3동에 시끌준마님, 시끄러운 아줌마란 뜻인가요? 태평동, 그렇습니다. 제가 태평동에 살았었죠. 1975년, 1976년 구시청이었죠. 그 시청 바로 뒤에 있었던 태평동 금빛초등학교 밑에 그때는 성남시 태평동 144단지 66호였습니다. 144단지 66호. 참 특이한 주소였죠. 광주 대단지의 후예라는 그런 거에 걸맞습니다. 음악이 나왔군요. 건즈 앤 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부터 듣습니다. 예, 건즈 앤 로지스의 음악에 뒤이어서 제 노래를 들려드리다니 이거 참 제가 선곡을 잘못했네요. 건즈 앤 로지스의 저런 뭡니까 기차 화통을 삶은 듯한 그런 보컬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오래된 정원이었습니다. 어저께 거 신청곡이었대요. 둘 다 락킹해서 락이어서 한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곡을 해봤습니다. 생방송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어제 게스타포님 부부 오셨죠?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그 포도즙을 뭡니까 하나에 150개 들었다 그랬나요? 그것을 몇 개씩이나 갖고 오셨어요. 참 손수 따갖고 저도 저한테 주셔서 저도 하나 마셨습니다. 좋아합니다. 포도주도 좋아하고 포도즙도 좋아합니다. 우리 국민TV 9층 사무실에는 포도즙 발음을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즙. 무슨 마늘 한 접, 두 접도 아니고 포도즙. 예.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즙이란 즙은 다 들어있네. 예. 그래서 전 처음에 뭔 얘기지? 마늘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포도즙, 양파즙, 네. 또 무슨 인삼즙 이렇게 있으니까 즙이란 즙은 다 들어있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뭐 저는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은 서모 이사님이라고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진 올려주셨어요. 숭구리당님, 그렇죠. 어딜 봐서 이게 25입니까? 네. 국민TV 일하느라고 좀 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졸리님, 10만 대권 참여하고 싶은데 목금 17, 18일 이틀밖에 시간 허락하는지라 가능할런죠. 그죠? 10만 대권이 뭔지 많이 아시죠? 바로 강정마을에 10만 권의 책을 갖다 주자. 네. 갖다 주는데 택배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택배가 돼서 17일 날 6시 30분 저녁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항까지 가는 그걸 타고 가자 이거죠. 강정포구까지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자 이런 거죠. 책은 10만 권은 아니고 3만 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예. 더 모아도 감당을 할 수가 없대요. 강정마을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는데 그냥 배만 타고 가겠습니까? 안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저 한영애 씨, 또 블루스 가수죠. 강호단 MC. 한영애 씨가 아니고 참 이은미 씨군요. 이런 분들의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만화가 윤태호 씨, 이런 분들의 강연이나 사인회도 있고, 창비 팟캐스트에서 김두식 선생, 또 고재열 기자, 노정면 기자,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서 무슨 길거리, 버스킹, 배 안에서 하는 버스킹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시 없는 수박 김대중 씨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식 프로그램은 새벽 1시까지 계속 되어지고요. 한 7시 반부터. 네.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밤새 누우는 거죠. 네. 그리고 올라올 때는 각자 옵니다. 각자 오는데 그 배를 타고 오실 분은 그 배를 타고 오시면 돼요. 3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그죠? 가는데 회비 10만 원인데 올 때 3만 원만 더 내면 그 배를 타고 다시 오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은 17일 날 같이 배를 타고 가서 18일 저녁 비행기를 끊어놨습니다. 19일 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봐서 별일 없으면 하루 더 묵고, 거기 사촌 형님들 살고 계시거든요. 서귀포에. 그렇게 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졸리님, 네. 궁금한 게 안젤리나 졸리의 그 졸리겠죠? 네. 보자. 소잡수아님, 헤드뱅잉 잘 하셨어요? 네. 어머, 저는 수진동에 살았는데, 이하님, 저는 수진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가깝기는 금빛초등학교, 그때 금광국민학교였죠. 거기서 가까웠는데, 수진국민학교에 제 외사촌,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저도 갔었죠. 2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긴 밴드부가 있었어요. 밴드부 육성 학교, 지정학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밴드부는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연주를 하고 그랬었어요. 전국 경연대회 나왔고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보자. 오늘은 게시판이 잘 열리네요. 괜찮네. 시생님이 올려주신 숭구리당님의 이미지. 이분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숭구리당님이. 이 개그맨 이름이 뭐죠? 네. 왕사가지님께서 올려주신 교황의 삶. 육봉달 목사 좀 배우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기증받은 1984년산 르노 4 흰색 중고 차량을 자신의 전용차로 이용할 예정이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이탈리아 북부에 사는 렌초 조카 신부가 조카가 아니라 렌초 초카 신부가 기증한 20년 된 차량. 바티칸에서 직접 운전해 몰고 다닌다고요? 왜? 그렇군요. 단종된 이 모델이 아르헨티나에 머물던 시절에 교황이 몰고 다닌 차량과 같은 모델. 주행거리 30만 킬로. 교회는 더 가난해져야 한다. 사제들은 교회를 떠나 빈민가로 가라. 평소 가난한 교구를 방문할 때 이용해왔던 20년산
20년 된 르노4를 교황과 함께 선물로 드리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야,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초카 신부에게 열쇠를 받자마자 교황이 운전을 해서 근처에 있는 경호원들이 긴장감을 갖추며 됐다. 방탄 차량 이용했었잖아요. 보이티아 추기경, 그렇죠. 폴란드 출신의 보이티아 추기경이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이 되면서 이분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방탄 차량을 유리로 된 방탄 차량.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게차라고 하죠. 까브리올레라고 하나요? 하여튼 무게차. 오픈카를 타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그 투명 유리를 방탄 유리를 강화시킨 그런 차량을 타고 다녔던 것이죠. 글쎄요. 암살 시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프란체스코 교황. 르노는 뭡니까? 프랑스의 국영 자동차 기업이죠. 그죠? 작은 차, 소형차 뭐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일꾼이라고 하고 DJ는 뭡니까? 노래 알림이. 예. 여러분의 일꾼 노래 알림이 손병입니다. 이렇게 DJ 노래 알림이. 소리지기 노래지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이런 아이디어 있네요. 또 가입해 주신 분 계시는군요. 부산 수영구 광안 이동에 남해 바다 소녀님께서 또 조합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빵빠라도 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꽃다지의 음악이고요. 이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능 교육에서 그런 노동자들을 보고 그런 거기를 테마로 삼아서 만든 내가 왜라는 그런 노래 듣습니다. 리아의 음악이었습니다. 힘을 냅시다 였어요. 네, 관련 프로그램, 거기에 국방 관련인가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오셨었죠. 공군 전투기 조종사에 결혼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리아님이었죠. 아주 좋은 제보가 있어서 방송을 합니다. 한소리님. 충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현재 경기 북부 협의회에서 세작질을 하고 있는 조합원 한소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충북 북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생겨 때는 이때다 파고 들어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6시 30분 외 총 4회에 걸쳐갖고 충주 의료원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이 있다고요. 시간 보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그리고 8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4시에 총 4회, 4회에 4차에 따라 4차에 걸쳐서 충주 의료원 2층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자, 다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조합원 배가 운동도 좀 하고 별도 충북 북부 지역 조합원님들 모임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고. 그리고 상영 전 국민TV 티저 영상과 서영석 이사님 광고 영상 나갑니다. 그렇군요. 그 포도즙을 접이라고 발음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상영관 앞에서 리플렛도 배부할 생각입니다. 충주, 제천, 음성, 단양, 괴산, 원주도 놀러 오시면 좋고요. 길이 너무 좋아서 37분이면 오실 수 있을 듯요. 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충주에서 원주가 그렇게 가깝습니까? 야, 충주, 제천, 음성, 단양, 괴산을 비롯한 충북 북부 지역 조합원님들, 민주노총 충북 지역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충주 의료원 노조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된답니다. 043-871-0199
871-0199 홈페이지 지역협의 자유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소리님의 그런 글. 충북에 계시는 조합원님들, 예, 이 방송 들으시면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쥐약반당님 30분 늦게 출첵하신다고요. 승주 하나님, 별별 특강에 명진 스님 초대해 주세요이라는 이런 요청사항도 있고요. 시생님께서는 제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진을 하필 딱 올려주시면서 비교하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만 이상님, 병희님 꼭 이 시간대면 국민TV 생방송으로 듣게 됩니다. 병희님 노래 듣다가 궁금한 내용, 혹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에 쓰여진 독립문 글씨가 이완용의 글씨라는 거 한 달여 전에 알았네요. 그리고 독립문이 세워진 시기와 연유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대한민국 독립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아시는 부분이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어떨까요? 그렇죠. 이완용은 양반입니다. 양반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부터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글씨는 그 사람 됨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 이완용의 글씨는 그 사람 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겠죠. 그죠? 독립문 한자로 쓴. 원래는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하던 영은문이라는 데가 있었던데 그 자리에 그걸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거죠. 독립문은. 파리에 뭐 개선문을 본따서 했다 뭐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독립을 고취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의 이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보자 뭐 이런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불러들이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19세기 말에 혼란했었던 힘이 없었던 이런 조선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조선 땅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어떤 나라가 되던 외세에 의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청파, 친러파, 친리파, 칠러파, 친일파 뭐 이런 이완용은 애초부터 친일파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친일파로 낙착이 되었는데 일본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자리를 옮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고종 황제는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백성의 안위보다는 종묘사직 그러니까 종묘사직이라는 말의 인 뭐냐면 그거죠. 자신의 왕조 자신의 왕조의 안위를 더 걱정을 했다는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양반들,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도탄에 빠진 조선과 백성들보다는 자신의 계급,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쇠뇌한 거죠.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러면서 개화파들의 상당한 부분도 결국은 친일로 돌아왔을 수밖에 없었던 갑신장군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혁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외세에 결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악했거나 순진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일본 제국주의로 가고 있는 일본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갔거나 그러니까 순진하거나 사악한 것이죠. 일본 개화를 앞당겼었던 개화의 아버지들이었던 유신지사들이라고 했었던 그 양반들은 하급무사 또는 변방에 있는 무사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독구가 막부에 대항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명목뿐인 천황을 앞세워서 일본을 근대화시키자. 그러면서 자기들도 중앙 정치 무대에 가는 것이죠.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 이런 유신 지사들이 있었고요.
게이오 대학을 만들기도 했었던 선각자 후쿠자 유키치 1만엔짜리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근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정한론자이기도 하죠. 당시의 정한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쳐들어가자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이따 쳐들어가자. 이 두 가지였지 절대로 침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화의 아버지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독립문을 만들 때 독립협회가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그 독립협회가 정말 진정으로 독립협회였는지 글쎄요. 외세의 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개화라면은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알고 그랬는지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음악평론가 김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김 작가님과 오늘은 전화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덕규 작사 작곡 시인들이 이 가사를 보고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부끄러워하기도 했었고요. 하덕규 작사 작곡 양희은 노래 한계령을 듣습니다. 예, 육회를 올려주신 왕사가지님, 육회와 육사시미가 있죠. 육회는 이렇게 배와 조미료들 넣고 이렇게 무쳐 먹는 거고, 육사시미는 그야말로 썰어서, 얇게 이렇게 썰어서 먹는, 썬다기보다도 포를 뜬다고 하나요? 먹는 그런 거. 아직도 예전에 전주 옆에 있는 완죽은 고산면에서 먹었었던 육사시미의 맛있는 고소함이 생각이 납니다. 바람의 검심, 유신지사 배경이 있대라고 시생님 올려주셨는데 신선조라고 했죠. 신선조. 많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미화되고 있는 신선조. 실은 하급무사들,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하급무사들이 막부에 고용이 돼서 막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무장대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밀려 닥쳐오는 메이지 유신 그런 지사들 그리고 그 개화의 물결들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지들끼리 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정부군의 신정부군에 맞서 싸우기도 하다가 몰락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의리를 지키는 진정한 무사의 표본으로 미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죠. 신선조. 이 바람의 검심도 배경이 이때죠. 보성님께서 올려주신 이대로가 좋아요. 이정열 씨의 노래 개사곡 훌륭하십니다. 야, 이런 참여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정열 씨 언제 나올 때 꼭 이 노래를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